서울이 지면 다 진다 하는 과거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수도권의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석권했어요. 잘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네네. 행정, 네. 즉 대통령, 입법, 지방정부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요. 오늘부터 향후 네. 2년간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네.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경제, 내란 청산, 네. 잠불을 꺼야죠. 3대 개혁이 남았는데 이걸 2년째, 3년째 완성해야 돼요. 네.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전당대회 8월달 앞두고 벌써부터 난리예요. 이러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 당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줄기차게 음. 단일화해야 돼. 분열하면 실패하고 단결하면은 이겨요. 얼마나 무서운 보수 세력. 뻔히 보수 세력 하나를 두고 진보 세력 셋이 분열하면은 누가 이겨요? 저는 이것은 네.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제는 분열을 반복하지 말자.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패배했지만은 처음 계획대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의 길로 가야지. 네. 여기서 조국 대표가 실패했으니까 흡수 통합하자. 알아서 하자. 이건 또 패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을 반복하면 안 돼요. 조국 대표 왜 오후에 연대에 대한 사무총장 양당 회동이 있는데 아침 10시에 내가 평택 간다. 그러면서 진보 세력 탄압? 거기는 이미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가 있었잖아요. 네, 가 있었죠. 대표가. 네.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라 하고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조국, 한동훈,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 이 세 사람이 돼서 올라오면은 우리 민주당 어려워진다. 한동훈 이겼잖아요. 저는 한동훈 이긴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요. 저게 이제 저 집이 네. 보통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로 재탄생해야지. 네. 그 역할을 한동훈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숙제예요. 차라리 한동훈은 당선돼서 보수 세력을 재편하는 키치를 들고 성공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저 집 꼴이 네.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당분간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민생 경제를 살리고 내란 청산, 3대 개혁해야지. 지금이 딱 골든타임이에요. 네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로 뭐 몇 사람 뛰어다니면서 내가 돼야 다음에 대권 어쩌고 필요한 뜻이 그렇게 넘어가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개혁, 최대의 혁신은 정권 재창출이에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도 해본 사람이고 정권 재창출도 해본 사람이고 정권을 뺏겨가지고 감옥도 가본 사람이고 김대중, 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우리 민주당의 진보 세력의 이 네 분의 대통령을 유일하게 모셔본 함께 일해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2년은 일해야 된다. 이래야. 전당대회 나와서 하지 마라. 지금 뭐 솔직히 정청래, 김민석 순서대로 하면은 네네. 송영길 네. 이 세 분이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장을 놓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믿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고 제가 연설하면은 많이 모여요. 한 번도 안 찾더라고요. 한 번도. 무슨 중앙당에서도 네.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오직 전라북도 지사가 위험하니까 가달라. 한동훈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기대를 한동훈한테 장동혁한테 실망한 네. 그 보수 세력들이 붙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고질이 진영, 지역입니다. 슬픈 현상이에요. 내란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 김문수가 41%. 이걸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진영과 지역이 있느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 다 이기고 네네. 강북 3구에서 졌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패배. 강남에서 강남이신 거죠. 저는 패배 원인은 캠페인을 잘못했다. 당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당에서는 져야죠. 선거 전략의 잘못이다. 책임져야 된다. 향후 2년간 또 전당대회 하면서 내가 대권 후보다, 네가 아니다 하고 이 지랄하면 안 돼요. 대구도요. 네. 우리 호남 향후가 네.
10%가 된다니까요. 아, 대구에. 제가 가서 만났죠. 근데 그분들이 김부겸 총리의 당선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 자기들은 반발 생길까봐. 아직도 네. 호남 소리를 대구에서 하면 반발을. 심지어 네네. 개소식 때 모든 단체장을 다 소개하지만은 호남 향후의 안 회장들 다 와 있는데 네. 소개를 빼더라니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했는데. 지금쯤은 네. 장동혁이 책임을 지고 그럼 물러나야죠. 원래. 물러난다. 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잖아. 네. 한동훈과 일전을 계속할 거예요. 알죠. 윤희박 이 탄핵당하고 음. 비리 덩어리로 이번 보니까 네. 박근혜 이명박처럼 사면에서 내놔서는 안 돼요. 윤석열. 아, 그거 하면 안 되죠. 윤석열은. 지금부터 2년은 진짜 일을 넣어 국민한테 승부를 받아야지. 아무리 일을 잘하고 평가가 좋아도 네. 보덕적으로 흠이 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 몇 개의 기초단체장들 보면은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보다는 내란 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점에 이제 국민들이 보다 공감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총선과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이기면서 입법, 행정, 지방정부 모두 민주당 우위가 된 셈이기 때문에 네. 임기 2년차 국정 운영에 보다 좀 숨통이 더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입장에선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앞서다가 오세훈 네.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던 2010년 지방선거가 좀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선 지역 대부분이 강남 3구를 포함한 강진구,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 등 집값이 좀 높은 곳이거든요. 네. 당장 이제 정무비서관 출신 이제 김병욱 후보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패했는데 이곳의 이슈도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이라든가 구도심 재개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 자체도 향후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용산 정비창입니다. 네. 당초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한 공급 규모보다 이재명 정부가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오세훈 후보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어느 지역의 용도를 바꾸고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구사가 좀 어려워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세제 등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큰데 한쪽 손이 묶인 채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보니까 오후 4시 반에 이제 투표소에 들어갔는데 용지 부족 상황을 겪었다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고 주변에 그것들을 확산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이 후임 총리로 강훈식 비서실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3인을 압축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거론됐던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 하마평들이 압축된 것이라서 좀 신빙성이 있다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정성호 장관인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X 계정을 개설했을 때 정성 호랑이를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린 바 있는데 대통령과 오래된 직위지우 그리고 친명계 자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하고 있고요. 한성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창업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굉장히 눈에 띄는 강요 중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바 없는 대통령 신임을 듬뿍 받고 있다 이렇게